운명과 인생 사이 54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음성의 2의 마지막 편입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걸록지 할 차례죠. 걸록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또 여러 얘기들이 쫙 있죠. 걸록지를 갖고 있으면 이 록이라는 게 어쨌든 옛날에 국가의 녹봉 뭐 이런 의미라서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죠. 이 녹지를 내가 어디에 깔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 의미가 다르겠죠. 만약에 여기 이제 갑인 이런 것처럼 갑인 일주 그러면 얼마나 그 자기 주체성이 강하겠습니까? 그렇죠? 시에 있어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태어난 사회의 모양을 성격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걸록, 갑인, 을묘, 병사, 정호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자기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걸록월에 태어나면 자립과 독립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전에 이 연월에 있는 재와 관을 얘가 선점한다는,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나와 같은 속성의 많은 비겁들이 나의 재관을 선점하기 때문에 집에 돈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구조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없으니 자수성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전에 이미 형이 있어. 형이 집안에 후원을 받아서 돈을 다 썼어. 나한테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기꺼이 나는 한다. 왜냐면 나는 그만큼 기질이 강하다. 나는 부러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 굴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나는 사회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회의 대표주자로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올라오기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군계 일학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 기질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사람이 자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오를 잡게 되죠. 겉으로 이렇게 뽀다곤하게 치장하고 다닌다든가, 네,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죠? 이제 요즘 세태가 그렇죠. 집은 뭐 좋고 볼품 없어도 상관없다. 차는 좋아야 된다. 이런 거라든가 등등. 네, 그런 쪽으로 발현되기도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걸록이라는 것은 나하고 에너지가 딱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일주 이런 경우에 일주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나도 그 중에 하나고 나의 기운도 거기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에서 이 걸록이 상하거나 그런 운은 나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근이 사라지는 그런 형태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운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녹은 아직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관대지까지 했었는데, 관대지가 청소년의 기질이라면 녹은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해서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기질만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인살 중에 망신의 에너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망신도 당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긴 한데, 어쨌든 회사에서도 윗사람들 말 안 듣고 나 잘났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막 일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회에 이제 뭐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들었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답답하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업무 매뉴얼도 보면 구닥다리 오래된 포맷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일반 사기업에 다니면서 그런 혁신의 기운을 많이 맛본 사람 같은 경우에 이거 문서 폼이 너무 후진데, 폰트가 너무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게 바꿔서 작성해서 출력해서 올리면 한 소리 듣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기질을 좀 줄여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긍부정성에 어떤 공통점이 있죠.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강, 신약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거 개무시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록지와 왕지를 깔고 있으면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만 강으로 보면 된다. 특히 이제 관여지동 뭐 이런 것들은 강하다. 그다음에 괴강, 백호 이런 에너지도 강한 기운을 타고난 거죠. 근데 특히 이제 록은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괴강백호야. 그런데 이 연월의 구조에 의해서 그런 기질이 많이 약해지는 구조라면 식상으로 기운을 설계하고 식상으로 남을 돌보고 베풀고 뭐 식물을 기르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이런 에너지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면 상대적으로 본인을 향하는 그런 기운은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녹의 타고난 에너지의 장점으로 성취를 이뤄내기 굉장히 좋습니다. 운에서 볼 때는 그런 기질이 너무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독립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일찍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취를 하고자 하든가 또 이제 결혼한 부부는 독립하고자 하든가 그렇습니다. 네. 따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같이 있어봐야 부딪히기만 하고 실제로 이런 구조 뭐 이런 을묘 간지도 굉장히 강하죠. 이제 3대 고집 중에 하나인데 이런 에너지가 한 5개 있어. 근데 운에서 또 뭐 삼합과 방합이 일어나. 만약 여자 사주다 남자 잡습니다. 현실적 힘이 강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 이제 자기만을 향한 겁니다. 타인은 안중에도 없고 특히 무관 뭐 이렇게 되면 장난 아니죠. 세상에 자기가 법이고 자기 말만 다 들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조심하셔야겠죠? 이 녹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에너지 보세요. 이럴 때 나중에 육흉대원 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깨닫겠죠. 관살이 오니까 내가 그동안 뭔가 좀 잘못 살았구나. 너무 내 방식대로만 살았구나. 너무 상대를 무시했구나. 상대에게 함부로 했구나. 이런 자각이 들면 그나마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많다. 이번엔 왕입니다. 왕지. 음양이 바뀌었죠. 인에서 묘로 바뀌고 을은 묘에서 인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뀝니다. 왕. 내가 왕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제 특히 이제 이 양간을 보면 이제 양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질이 강한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녹은 이제 국가의 녹봉을 먹는 대신이라면 왕은 왕이란 말이에요. 제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록보다 굉장히 완숙한 경지에 오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완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다음 이제 세지와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된다는 걸 예로 들어보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어쨌든 사회 전반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그죠? 다방면에 두루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것이 전문가에 필적할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고 그리고 같이 토론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 전체를 총괄하는 종합적 사고 사유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왕은 그러한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인간은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 왕지를 깔고 있으면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특히 이 양인들을 내가 다스리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만 워낙 이 녹왕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자기중심적 속성이 있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성공했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 생각을 밀어붙여서 성공한 사람들은 남의 말 안 듣죠. 자기 눈에 안 찹니다. 성에 안 차요. 직원들 뽑아도. 그러니까 경험론자의 한계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특히 무인성 이런 구조는 자기 경험만을 맹신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경험만으로 늘 성공할 수는 없다. 사주적으로 보면 반드시 운이 꺾이는 때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론, 합리론 이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근데 초기 얘기죠. 항상 겸비해야 된다 얘기예요.
역시 왕이기 때문에 경쟁성, 투쟁성 굉장히 강하다. 이 양인을 연상해 보면 아주 심플하죠.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지지 않겠다. 아주 강력하게 나가요. 남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식의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거나 그런 수단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타협 잘 안 하려고 하죠. 왕이 타협하는 경우가 불렸습니까? 근데 원래는 이런 완숙한 리더십을 가지고 타협해야겠죠. 이런 완숙미가 떨어질수록 아는 게 적을수록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없을수록 이런 속성, 이런 부정적인 속성이 강해지겠죠. 그러니 이런 기질은 이제 사회에서 많이 부딪힐 수 있어요. 조직에서. 실제로는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도 그 중에 일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면 당연히 큰 조직에 가야 되는데 이런 속성이 너무 강하고 리더가 되겠다는 기질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입사 초기부터 이 대리 과장 달 때까지 뭐 과장까지 가지도 않겠죠. 이제 대기업까지 면면 대기업으로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기 쉽다 이런 얘기죠. 맨날 쫄따구 노릇하는 게 지겹다. 나보다 멍청한 놈인데 저거 맨날 아부나하고 제 밑에서 일 못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일을 자기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예요. 역시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디 가서든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왕노릇 하려고 하고 그래서 허세를 부리게 되고 외제차 그 중에서도 막 삐까번쩍한 거 이런 거 타려고 하고 그런데 돈 쓰고 그렇게 해야 사업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측면이 우리나라는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자기 분수를 완전히 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벤츠, S클래스 이런 거 막 사고 포르쉐 타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녹과 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제 리더의 경지에 올라 본 것처럼 나이도 들었죠. 그래서 녹보다는 훨씬 완승미가 있다. 그래서 능력이 대신보다는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종합적 능력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왕지를 깔고 있는 사람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취를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 안 해본 거 없어. 이제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되죠.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사주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고 동시에 자기 공부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주 에너지가 결정적인 것은 맞지만 완벽하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을 통한 깨달음, 성숙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사회생활을 해보면 정말 시간 쪽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이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주입니다. 드디어 이제 나이도 50대 접어들고 몸은 쇠하고 하지만 나 대통령 되었다가 이제 내려왔어. 그러니 이제 조금 있으면 문통도 내려오시는데 꼴통이 올라가가지고 정치하는 거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쟤들 국무회의에서 뭐 의사결정하고 그런 이제 뻔히 알겠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희한한 짓 하고 있구나. 보이겠죠. 외국 순방 간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외교를 할지 보이고 기자회견에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뭐 발표하면 그 내용이 뭔지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쇠지의 가장 큰 특징은 노련함이에요. 사람이 참 노련하다. 이것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잔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 다 겪어봤어. 나 다 힘들어봤어. 그래서 지금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 침착하죠. 여유롭죠. 힘들다고 고민 쭉 하고 담배 엄청 피고 술 엄청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여유를 만들어낼 줄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벼가 숙이는 것과 같아요. 더 잘 될수록 그러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가 엄청난 뭐 걸록 제왕 이런 거 수두룩복잡하게 깔고 무관이고 이런 것보다는 여자라면 이 쇠지 하나 정도 깔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내조하고 이러면 참 남자가 잘 돼요. 사실입니다. 물론 남자도 세지가 있어서 많은 공부도 하고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운 노련한 지혜로 가족을 그리고 타인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끌어주면 참 좋겠죠. 세지는 참 좋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신금일간의 미토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5월생이라 했잖아요. 많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어보면서 알죠. 어떤 사람이 힘든지 어떤 잠재성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사주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이제 저하고 딱 맞을 때 끌릴 때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되고 만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안 맞는 사람하고는 같이 놀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시간 낭비죠. 정말로 시간 한정돼 있고 하고 싶은 일은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그냥 사주 보고 싶고 주역 보고 싶고 하다 못해 인문 책 보고 싶고 명화 보고 싶고 그런데 전혀 맞지 않는 사람 들을 가치가 전혀 없는 쓸데기 없는 얘기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술 마시면서 시간 낭비하는 일은 더 이상은 절대 하지 않는다. 만나면 기분 좋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이제 노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나이 들어도 적극적이거든, 진취적이거든. 근데 그런 자세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좋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경험을 잣대로만 삼으면 답답하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사주 얘기를 물어봐서 이제 이렇게 그냥 좀 대답을 해줘도 전혀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죠. 나는 뭐든 잘 될 수밖에 없어.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 가오를 꺾지 않는다. 그렇죠. 잘 될수록 숙이는 게 아니라 잘 될수록 어깨가 올라가고 고개가 빳빳해져요. 그게 걸럭제왕 이런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에너지입니다. 세지는 오랜 시절을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인내심이 있습니다. 인내심이 있으니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참아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인내심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처가 아닌 다음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폭력을 휘두르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이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제 내려놔 버리는 거죠.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걸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안 되겠구나 이런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는 거고 뭐 이런 거야. 두루 원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인성이라면, 특히 편인이라면 많은 공부를 해야 거기에서 지혜가 샘솟죠. 나 힘들었어. 끝. 이거 안 되죠. 힘든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계속 그게 다가 아니니까 더욱더 노력을 해서 계속 깊어지면 나중에는 그 에너지를 잘 쓸 수 있겠죠. 이 인성도 여기에 있는 것과 일시에 있는 게 달라요. 이건 사회에서 배우는 거라면 일시에 있는 것은 내가 배우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지니까 남성적, 외향적이 아니라 여성적, 내향적 이렇게 되죠. 그렇다고 그게 성격을 이거 글자 하나를 완전히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게 편인 같은 경우는 이제 편제 있고 그러면 굉장히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놀 땐 진짜 잘 놀아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런 기질이 있다. 나대지 않는다 이런 거죠. 물러나서 젊은 사람들 더 잘되게 해주려고 하는 에너지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지 갖고 있는 사람들 하고 친해져서 좀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이를 들면서 계속 어른이 되는 거죠. 나이 들어도 어른 못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평생 자기 기운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랜만에 막 동창들 만나고 그러면 옛날 기질 그대로 나타나죠. 술 먹고 막 싸우고 똑같아.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병지입니다. 병지는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 목욕의 반대 이런 거죠. 어릴 때는 목욕해서 밖에 가서 사람 만나야 돼, 놀아야 돼, 데이트해야 돼 이제 이런 에너지라면 병은 이제
병 들었으니까 밖에 못 나가죠. 집안에 누워있고 몸져 누워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이제 고독 이런 거예요. 아, 고독하다. 누가 좀 안 오나? 음. 그죠? 문병 왔으면 좋겠다. 안부 물어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람이 몸이 강하면 놀고 싶어지고 움직이고 싶어지고 몸이 안 좋으면 확실히 활동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아프지 않도록 운동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 병이라는 속성, 쇠지부터 특히 이렇게 노련해진다고 그랬죠. 그것은 물질보다는 정신이고 육체보다도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점점 어때요? 점점 더 정신의 속성이 강해진다 이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병지를 깔고 있다, 사지를 깔고 있다, 육체적으로 맛이 갔다.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 거 아니고요. 저도 이 병지 사지 수두룩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신적 일과 맞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거나 이러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근데 거의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집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병지사지 깔고 있으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철학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이 어려우면 어렸을 때 뭐 누가 써줍니까? 학위가 없는데 그럼 이제 막노동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안 맞는 거죠. 나하고 안 맞는데 하게 된다. 그럼 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분야는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사주적 에너지 같은 거죠. 그 병이 있으니 내가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어, 위안을 받고 싶어, 사람들이 문병 왔으면 좋겠어, 이런 에너지가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볼 때. 병지 갖고 있는 사람이 사유가 깊어. 특히 보세요. 간목은 편인이고 을목 편인이야. 이 편인적 외로움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러는 거죠. 이게 갑이 정인이 있으면 좋고 이 편인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도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음권 양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이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장생도 시켜주고. 그래서 갑은 원래 이제 뿌리를 깊이 받고 딱 올라가는 이런 속성, 우두머리의 속성.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갑은 편인 공부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이 갑자 이렇게 되면 이 자가 이제 다른 에너지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근데 정말 갑자일주가 공부를 제대로 하면 이제 뭐예요? 공자, 맹자, 뭐 노자, 장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의 임계가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수도 하고 개수도 하고 이렇게 두루 공부하는 게 좋다. 이 겉으로만 이제 정인이기 때문에 학위 위주로만 가면 사실 겉으로는 학위가 있지만 나이 들어서 별로 아는 게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온갖 것을 하게 된다. 잘못하면 그런 거고. 을도 우리 문통께서 을의 일주잖아요. 그죠? 맑은 물, 에비앙 같은 물에 이렇게 난 기르면 잘 자랍니까? 아니죠. 이렇게 이 병지가 이런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런 개념은 또 조금 다르죠. 이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러한 속성, 공부를 많이 하는 속성, 이러한 성격, 기질, 이걸 잘 활용하여 팔인업에 종사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저조죠. 그리고 내가 아프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후원을 받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게 이제 사회의 인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나에게 인정을 베풀다, 나를 좋아하다, 내 입장에서는 누구누구의 인정을 받다, 인기를 얻다, 이제 그런 에너지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 이런 걸 하거나, 뭐 종교 관련 업을 하거나 이러면 사회에서 이 혜택 같은 게, 후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심해지고 그러면 식상이 약하거나 없거나 그러면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나보다 나이 든 사람들, 사회에 있는 인성들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를 운영해도 내가 직접 일구고 뭔가 노력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맨날 이거 어떻게 시주 안 오나 이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조심해야죠. 원래 인성이 많으면 이게 수동적이기 때문에 자꾸 받으려고 해. 나 사랑받고 싶다. 인성다자면 사랑을 받고자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버리는 거죠. 그걸 공부로 소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 사랑받고자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데 누가 그런 사랑을 줍니까? 일도 안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자꾸 남의 도움을 바라는, 그러면 안 되겠죠. 병지가 그런 속성이다. 병원에 왜 이렇게 누워 있어도 입원실에 재활할 때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기력해지고 다시는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긍부정성을 다 갖고 있다. 사지, 저는 사지도 있어요. 이건 이제 죽음을 뜻하는 건데, 사람이 죽음을 뜻하는 건 죽음을 생각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적이죠. 이 세상은 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과 사가 하나죠. 삶과 죽음이 하나야. 어제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던 사람이 내일 죽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이 예를 들어보면 감옥에 이제 상관이니까 얼마나 재주가 많겠어요. 이 재주를 또 남다른 재주를 가져야만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 완전히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아. 에너지 완전히 소진되고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재주는 많은데 내가 끈기가 약해지고 여기 인성이 없으면, 그래서 뭔가 용두사미가 되고 재성이 없으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지는 이제 쇠병사로 이어지는 흐름 덕에 정신과 굉장히 인연이 깊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제가 작업하다가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정정하시면 되죠. 제가 한번 본다고는 했는데 그냥 후다닥 지금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활인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종교병리 철학, 예술 이런 쪽에 굉장히 인연이 있습니다. 사지 깔고 있으신 분, 또 12연성 잘못 이해하면 몸이 약한가 보다, 의지가 약한가 보다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12연성을 그거 하나로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거죠. 십성의 기본, 거기에 시공 이해하고 등등등 다른 이론들을 다 이해한 후에 12운성과 12인살 적절히 봐야 된다. 12운성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대원에서도 반드시 봐야 되고요. 이러니 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탐구,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몰두하는. 그래서 학문을 좋아하고 사색도 좋아하고 그걸 더 나아가면 이제 철학적 사유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벌겠다. 뭐 젊을 때 재성운을 만나거나 식상생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운을 강력하게 만나서 그 상관경관 회사 때려치워야 되겠어 이런 운에 돈으로 향해 갈 때는 막 미친 듯이 열정을 발휘하고, 특히 쟁제구조 뭐 이렇게 되면 그럴 수 있는데 원래 본성 타고난 에너지는 못 바꿔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나이가 되고 그런 운과 딱 맞고 그러면 이 사지의 근본이 원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더라. 번잡한 거 싫어하고 그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4월의 신금 이런 경우에는 내가 태어난 그 시공 사회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로 간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말씀 드렸지만 방송, 연예, 광고, 홍보 이런 쪽의 분야가 잘 어울려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드넓고 화려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거기서 내가 이 병신 앞에서 내가 엄청나게 일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에너지가 꺼지고 그렇게 많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어울렸던 사람들, 진지하지 않은 만남, 일 때문에 만났다가 또 직장을 옮기고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허탈감 같은 게 있게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잡한 곳에 가기보다는 조용한 곳에 살고 싶어 하고,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특히 좋아하고 삶의 가치관 역시 이 안빈낙도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극하게 살고 싶어 하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묘지로 이어갑니다. 묘지는 토죠. 양, 대, 쇠, 묘 이렇게 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묘대원을 만났다, 묘사원을 만났다, 혹은 식상에 묘대원을 만났다, 묘사원을 만났다 이러면 사람이 죽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덤이라는 글자, 이게 사람이 인생을 가지고 글자를 쭉 좀 썼어요. 그러니까 사 나오면 사람이 또 죽습니까? 맨날 죽네 이러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오늘 버리셔라. 그런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그 메타포를 이해해야죠. 이게 다 토잖아요. 토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뭔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죠? 토 자체가 무덤이기도 하죠. 창고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십상적으로 무엇이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심취하다. 내가 남자라면 여자에 빠지다, 미쳐버리다. 이런 거예요. 완전 반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자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자가 내 무덤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안 하고 맨날 그 여자가 붙어 있고 싶고 맨날 퇴근하면 만나고 싶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일 수도 있죠.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돈 벌어야지. 막 돈에 완전히 환장하는 것도 된다. 그래서 십상적으로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식상을 보면 일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일이 일 안에 돈이 또 들어있잖아. 술중, 축중, 신금. 그래서 일에 미쳐가지고 돈 벌어야 돼. 돈 버는 일에 집착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나 취미나 사람에 이렇게 심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나 일하나 바빠. 내 일이 좋아. 일 안 하면 좀 이상해. 예, 중독이 되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게 사람한테 집착하고 이러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것이 있다. 그런 속성이 있다. 부정적이죠. 그런 건 공부에 푹 빠지는 것도 적당히 해야죠. 잠도 막 안 자고 계속 공부만 한다고 됩니까? 적당한 휴식이 필요한데 하여튼간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완전 푹 빠져버리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성이니까 공부에 미쳐버리는 거죠. 이건 이제 부정적으로 게임이나 유흥 같은 거에 빠질 수 있어요. 식상을 노는 거에 쓰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묘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임수일간이 기축대운을 봤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정관운이니까 강한 정관이 왔으니까 이제 명예를 얻는다, 이름이 나다, 유명해지다 이제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못 보면 명예를 얻었는데 얘가 인매여 버리니까 아이고 뭐 이름 났다가 이제 또 깨갱이겠네, 완전 개죽 쓰겠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쁘게 쓰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정관적으로 다 이렇게 사람이 참 예의 바르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 유명해졌으니까 이제 거들먹거리고 그죠? 말 함부로 하고 어디 강연 가가지고 싸가지 없게 하고 이러면 관이 임묘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고개를 숙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묘대운에는 이 하늘에 들어서 있는 천간에 드러나 있는 내가 땅속 무덤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고개 빳빳이 들고 막 나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막 얼굴 들이밀고 사방팔방 그러지 말고 좀 자중하면서 자기만의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실력, 십성적 실력에 많이 일 공부에 많이 시간을 쏟아라. 너무 이렇게 얼굴 알리고 다니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 이 임묘운 특히 굉장히 큰 미덕입니다. 그리고 무덤에는 항상 자원이 한정돼 있죠.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내가 자원을 딴 데서 구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약해야 돼요. 열심히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해야 돼요. 그래서 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 일 열심히 합니다. 그 대신 인정을 좀 해줘야 돼요. 왜냐면 좁고 비좁고 단조로운 공간에서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왔으니 인정해줘야지. 그리고 나 역시 다른 데 막 돌아다니고 얼굴 들이밀지 않고 그 어둡고 축축하고 한정되고 단조로운 공간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성실하게 일했으니 그 안에서 실력을 닦으면 어떤 실력? 이 십상적 실력, 지장간에 있는 에너지들을 내가 잘 써서 실력을 닦아서 프로가 되면 이제
묘운이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때가 되면 내가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내가 지금 먹을 거리가 지금 통조림이 몇 개 남았네. 하루에 이제 비스킷을 2개씩 먹다가 하나씩 줄여야 되겠네. 이런 철두철미한 계산 이런 것들을 이런 능력을 갖게 되죠. 일도 그렇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속성이에요. 묘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만 보지 마셔라. 어쨌든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일상생활 태도는 이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답답하니까 가끔 이제 스트레스 풀고 이런 건 인간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너무 이렇게 심취해서 집착할 정도로 가면 또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밸런스가 항상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핵심이에요. 항상 이렇게 강조드려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잖아요. 고생 끝에. 근데 이 겸손의 미덕을 자주 상실하더라 그러면 별로 좋지 않아요. 성공해봐야 나중에 손가락질 받습니다. 사람의 운이 영원히 좋지 않아요. 묘운 혹시 이제 다가오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겸손하게 살자.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술 이거만 봐도 내가 나의 태양빛이 술토 어두운 공간으로 쏙 들어가잖아. 인호설 삼합의 마감지로 쏙 들어가서 어두워지겠죠, 내가. 때로는 인간은 어둡게 살 필요도 있습니다. 어떻게 늘 화려한 무대에 화려한 조명 위에서 살아갑니까? 그렇게 안 내려오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늘이 끌어내린다. 그런 거죠. 미혼에는 드러내지 말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많이 쓰면서 자발적 고독을 통해서 실력을 많이 닦아라 이런 뜻이에요. 사주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앞에 딱딱한 이론 얘기하면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사주 안철수 사주입니다. 그래서 요 이민홀에서 한 달만 더 가봤더니 나머지는 똑같고 1902년에 이렇게 딱 있어요. 62년 없고 그런 거죠. 왜냐면 이게 월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월초에서 저기 월말 하면 60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맞기가 쉽지 않아. 을미가 또 을미로 이 다른데 다른 을미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1월 초, 2월 말 뭐 이런 식으로 확 벌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년 만에는 잘 안 맞아요. 어쨌든 12의 운성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뭐 기존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이거 뭐예요 이거 12의 운성으로 묘인 이렇게 되니까 제왕이죠. 아까 제왕의 속성을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대장이 되고 싶겠어요. 경쟁성, 투쟁성 장난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이 구조는 내가 미토라는 편재 돈을 깔고 있어. 얘가 나를 어떻게 죄송합니다. 얘가 나를 양 길러주죠. 근데 이 미월의 사오미, 해묘미의 이 미월의 간목은 묘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10대 때부터 이 갑이 인중 간목이 딱 튀어나오면 나하고 같이 놀려고 같이 공부하는 이런 간목 이런 애들은 내가 무조건 이겨버리겠어. 이런 속성이에요. 겁재를 인멸시켜버리겠다 이 뜻은 자, 이 지지로 천간 간목이 이제 지지 내려면 인이에요. 갑인일주 이런 것처럼 이 마찬가지예요. 사회에 많은 이 겁재들이 있는데 얘들을 내 돈 속에 인멸시켜버리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냥 인멸시키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 일이 있는데 내 입장에는 상관적 일이고 얘네는 지금 일거리가 자기 몸속에 숨겨져 있어. 자기 안에 일거리가 숨겨져 있죠. 그죠? 돈도 얘 거죠. 을미니까 일은 내가 생각하는 일은 이제 인중병화 일인데 식신 일인데 그건 나는 없어. 나는 공부밖에 없어. 배울 거밖에 없어. 일은 얘가 만들었어. 이 돈 속에서 나갔어. 그죠? 내가 생각하는 병화 일이 여기 있고 이거 미중정화 그죠? 정을기
기토 돈을 만들기 위한 일이 내 옆에 땅 튀어나와 있어. 그래서 나는 상관생제하는 사람이야. 근데 일 없지? 내일 해라. 내일 해. 그러면 식신, 니들 입장에 식신생제. 나 돈 벌어줘. 그러니까 남이 내일 하면서 내 돈 벌어주는 이런 구조죠. 이런 게 경영자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사형이 나니까 이 겁재들이 일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얘는 뭐든 마음에 잘 안 드는 구조야. 이제 운에서 인호, 사오, 미 이럴 때는 마음에 들죠, 당연히. 이럴 때는 이제 그런 형이 잘 나고 이 구조는 못 속여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살인석통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평관적 이 큰 가오를 얻고 싶어요. 상관 합살에서 내 큰 명예를 얻고 싶어요. 돈만 좀 얻으면 되는데 이게 또 옆에 있다 보니 큰 명예까지 얻고자 하더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같이 길러야 될 게 뭐냐면 사주적 언어를 계속 키워야 돼요. 어휘이기도 하고요. 이걸 정인이라고만 해석하면 얼마나 해석이 깊은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안철수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갈구하는 것은 사회에 있는 수많은 대중의 인정이에요, 정인. 안철수 씨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지지를 계속 보내주는 거죠. 인성은 사랑받고자 하는 에너지고 정의는 특히 그렇고, 그죠? 정의는 사랑받을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철수 보면 굉장히 천진난만함 뭐 이런 게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초딩 이런 얘기 있잖아. 정인이 그런 에너지거든요. 귀여움. 옛날엔 귀여웠지. 초반기에. 근데 기본적으로 남 잘 되는 건 못 보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귀문까지 딱 걸려 있어서 경쟁자와 이 학문을 같이 인기를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 내가 다 먹어야 돼. 왜? 이걸 내가 다 먹어야 살인소통에서 내가 큰 권력도 갖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좀 없어져라. 니들이 한 일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정부 막 씹고 있는 것도 똑같고 갑자기 뭐 쇠고기 이런 얘기 말을 하잖아요. 상관이라는 얘기를 하면 사회의 대중들과 형이 걸리죠. 항상 구설에 오르는 거야. 그냥 사주적으로 그렇게 참 쓰고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을해와 다르다고 그랬죠. 을해는 간부이라는 겁재를 내가 장생시켜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전혀 다르죠. 나는 비록 사지일지라도 나의 깊은 정인적 사유를 통해서 이렇게 타인들을 생각하고 길러주고 이런 에너지란 말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항상 내 돈을 누군가 가져갈 것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갑기야마부로. 거기에 이제 귀문이 딱 걸려 있으니까 절대 내 돈 뺏기고 싶지 않아라는 강력한 욕망도 있는 거예요. 돈 안 주고 싶은 거죠. 특히 무신대원 뭐 지금 계속 살고 있는데 무신이면 재생관 이거 아닙니까? 인사신 큰 권력에 대한 욕망도 굉장히 강하고 정치를 했던 시작한 시기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육충대운이잖아요. 그죠? 사회로부터 이제 인기도 받고 이렇게 겁재들의 성원도 받고 지지도 받고 후원도 받고 이런 시기를 살다가 이럴 때 이제 정치를 하면 재생관 나 돈 벌었는데 명예도 얻을 거야. 미신 딱 연결이 돼버리죠. 재생관 돈 벌었으니까 이제 명예도 얻을 거야. 인사식 큰 나 권력도 얻을 거야. 이런 건데 이건 깊은 해석은 생략할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력은 얻을 수 있어요. 미신으로 다 걸려버리니까. 그런데 그리고 내 관으로 이 정관은 내 거. 그죠? 재생관 내 거. 그런데 인신충 땅 해버리겠죠. 아시겠어요? 겁재들 다 쳐버리겠다 이런 거죠. 경쟁자들한테 평관, 니들은 다 없애버리고 내가 내 권력을 차지하겠어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그렇게 눈앞에 이 재생살 스타가 되겠어, 내가 큰 권력을 갖겠어 이런 쪽으로 써버리면 어때요? 이 관에서 튀어나온 그 운에 여기에 글자가 있는데 여기 지금 무근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허투인데 이 운의 신중, 임수, 정관에서 튀어나오는 정인, 자격, 인기, 지지 이런 거니까 여기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세겠어요. 이 운과의 연결성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글자가 늘 원국에 있었지만 운에서 딱 이것은 뭐예요? 관에서 드러난 정인, 문서, 지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속에서 나온 인정, 지지, 인기, 국가 문서 이런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런 연결성을 잘 보셔야 그 대운 해석할 때 글자가 조금씩 변하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인이 뭐예요? 무토에 제극인 딱 당해버리죠. 그죠?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관을 내가 재생관으로 내가 관을 큰 권력을 얻고자 겁재들 다 이겨버리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고 이 현실적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 이 현실성 때문에 내 겁재들로부터 사회 대중들로부터 받던 이 지지는 깨갱 사라지고 아시겠어요? 극해버리잖아요, 부터가. 또한 내 양심 같은 거, 정인 양심, 내 마음 이것도 계속 현실적 욕망 때문에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인이 원래 천진난만, 귀여움,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본능적으로 그런 외모와 말씨를 가졌는데 그걸 스스로 무너뜨리니 정치하고 나서 얼굴이 어때요? 정인적 얼굴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사주적으로. 재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개묘월에 태어나면 이제 여기는 인성혼잡이라서 나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원래 개수가 을목하고 맞아요. 제가 음권약간 말씀드렸죠. 인묘 방합을 겁재들이 다 이루고 있네.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묘미 합하고 합으로 끌어오죠. 여기 인미규문 나는데 이 왕지 인묘진 왕애가 그죠? 나한테는 걸록 얘가 이 귀문을 방지시켜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이라고 하는 애들은 나는 이제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이 묘란 애가 중재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을 해줘. 묘미 해묘미 이렇게 비겁국을 딱 만들어 주려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인사형도 이렇게 묘사 이렇게 딱 부드럽게 연결하려고 하죠. 기본 구조는 같아요. 인묘가 같이 얘 일을 해주고 얘 돈 버는 구조인데 얘는 이제 이 사회에 인인만 있어서 다 인멸시켜버리고 다 귀문 이 걸리는 것, 내 돈에 돈 뺏어가지 마, 안 줘, 이제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면 얘는 해묘미 하면 비겁이 돼버리잖아. 얘가 비겁으로 바뀌려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돈을 기꺼이 주겠다 이거예요. 니들끼리 알아서 나눠 먹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달라요. 돈 안 줘 이거와 이렇게 돈을 합해주잖아. 내 돈과 합해줘. 그러니까 내 돈, 너 여기들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 가져가.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방합을 이루고 있으니 방합은 뭐예요? 실력 없어도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받아오면 같이 나누고 예, 성격이 달라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인묘도 얘기했고 양지도 얘기했고 그죠? 여기에 노광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이 상관은 또 욕상관이고 다 얘는 사지고 그렇게 뜯어보면 재밌는데 사주 이렇게 상담하면서 얘는 12운선을 먹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구조와 십성적 에너지 그다음에 뭐 직업적 속성 그 나이에 맞는 그것이 이제 진로일 수도 있고 그죠? 직장인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애정도 있고 등등등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대운, 대세운, 월운 이렇게 하면서 12운성적 에너지도 동시에 해석해준다. 결국은 이제 그 폭넓은 이해도 사유력 플러스 이제 명리적 언어 이런 것이 결합이 되면서 좋은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나도 완벽할 수 없다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하면서 뭐 저는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은 없는데 상담하면서 입 꾹 닫고 다 맞춰봐 뭐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꺼져 하면 돼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면 쓰고 50명 똑같은 사람 딱 세워놓으면 저는 못 맞춘다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도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물주지 하지 못해요. 나중에 그렇게까지 가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과연 그게 필요할까? 그냥 그 정도 노력이면 제가 계속 뭐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고 있지만 주역도 하루도 빠짐없이 읽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주식 장 이렇게 날마다 변하니까 그것과 호흡하려고 하고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 딱 보자마자 관상으로 다 맞출 것 같았지만 영화 관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파도만 봤지 그 파도를 만드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주 공부한다고 사주에만 심취해서 매 순간 사주적 에너지를 살피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면 에너지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자발적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뭐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까먹은 것 같은데 까먹으면 까먹는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